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내일입니다. 네, 여러분. 내일 새벽에 결정이 납니다. 금리 인상 어떻게 될지 금리가 나옵니다. 내일 새벽에.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외신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것도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뭐 장기적으로 몇 퍼센트 뭐 지금 4% 5% 뭐 4.5%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황친융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면은 황친융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대만 IT 매체의 디지타임스 사장이에요. 사장. 이분이 어제 이제 기고문을 냈어요. 기고문을 디지타임스에 기고문을 내면서 이 친구들은 거의 디지타임스는 TSMC 이중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좀 흥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대만의 디지타임스 사장 정도 되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 전혀 이제 뜻밖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기고문에서 삼성전자는 첨단 공정에서 TSMC의 우위를 깨기 위해서 TSMC를 잡기 위해서 뭐 맨날 밥 먹으면 그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뭐 삼성전자 아마 하루에 한 몇십 번 할 거예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TSMC 경쟁자는 현재 지금 삼성전자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은 이야기하면서 뭐 삼성이 어떻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온통 많은 여기저기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TSMC를 잡기 위해서 인텔하고 협력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 좀 뜻밖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디지타임스에 지금 내용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에서 TSMC를 능가하지 못한다면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진행한 이 설비 투자로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근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인텔의 파운드리에서 협력할 가능성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었던 건 맞아요, 여러분. 참고로 올해 5월 30일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이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를 만나서 이 시스템 반도체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 시스템 반도체 협력하고 뭐 ARM 인수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뭐 같이 뭐 협력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 왔다 가고 뭐 거의 뭐 립싱크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했는데 어쨌든 인텔 같은 경우에는 3나노 공정을 건너뛰고 2024년도에 내후년입니다. 내후년 초에 그것도 말도 아니에요. 딱 초라고 못 박았어요. 2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미세 파운드리 공정 개발에 상당히 소홀했죠. 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다시 또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텔도 기술 개발에서 도움을 얻을 지금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도움을 받아서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막 돌아보니까 TSMC는 콧대가 너무 세고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만만해.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인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좀 서로 뭔가 이렇게 좀 빼서 오고 좀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 서로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게 TSMC의 자회사 거격인 그 대만의 디지타임스 사장 입에서 이 정도 말 나왔을 정도니까 뭐 이런저런 많은 협력이 오고 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지스터 생산 신기술인 이 게이트 올라운드, GAA죠. 이 가장 먼저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일부 기술력 측면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 있죠. 어떻게 보면 TSMC보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바로 GAA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삼성은 먼저 가 있고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바로 2나노 공정에서 게이트 올라운드 가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미 3나노에서 GAA를 이미 갔기 때문에 사실 인텔 입장에서는 상당히 삼성전자가 상당히 매력적인 파트너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술력 측면에서 삼성이 너무 앞서가고 있으니까 인텔은 무엇을 삼성전자에게
먹이로 제시를 했냐면, 야, 우리 이거 좀 강하잖아. 우리 이거 너희 조금 줄게. 이게 뭐냐면 칩 설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이제 칩, CPU 이런 어떤 칩 설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우리는 삼성한테 주고 삼성은 우리한테 이거 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흥미롭게 이 내용을 좀 봤습니다. 어쨌든 디지타임스에서는 어쨌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외부 고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거다. 외부 고객을 확보하는 거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1년 작년 기준으로 내부 수주 비중이 삼성전자 내부 고객이 50% 정도 되거든요. 50% 정도 되고, 퀄컴이 한 25%, 엔비디아가 13%, 나머지는 뭐 기타 등등등인데 요 정도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삼성전자의 좀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매출의 60% 이상을 사실상 모바일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이라 그러죠. HPC. 이쪽 매출 비중은 한 10% 정도 밖에 안 돼요. 제가 알고 한 10% 정도 되는데, 반면에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스마트폰용 반도체 비중이 42%, 그 다음에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가 한 39%, 비율로 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양쪽 다 한 40 정도 수준인데, 삼성전자는 거의 이제 스마트폰, AP 쪽이나 스마트폰 관련 쪽이 한 거의 60%,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컴퓨팅 쪽이 한 10%, 삼성전자가 많이 조금 이쪽 부분이 많이 약하죠. 그래서 최근에 또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고성능 컴퓨팅 쪽, 이쪽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 고성능 컴퓨팅 이 매출 비중을 지금 확대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고, 상당히 이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세대 3나노 공정을 활용을 해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삼성전자는 2세대 3나노, 여기에 사실 사활을 걸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 공정을 활용을 해서 HPC,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 생산에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삼성전자는 모든 걸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요. 지금 디지타임스 사장은 삼성전자의 지금 5나노 수율은 70%를 넘었을 것이라고 본인도 인정을 해요. 삼성전자 5나노 수율에 대해서 70% 넘었다, 거의 80% 육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4나노 제조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개선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3나노 공정은 과거에 짐이 없는 것처럼 훨씬 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보다 삼성전자의 3나노가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좀 더 잘 해야 될 거다. 뭐 대충 그런 뭐 이야기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 고성능 컴퓨팅 고객이 TSMC 외에 제2의 공급업체를 지금 찾고 있다. 그 선택지 중 하나가 인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인텔 걸 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인텔에 주고, 아마 2나노가 삼성전자, 2나노 게이트 올라운드가 하나의 인텔에 줄 수 있는 삼성전자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참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텔과 삼성전자와 인텔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우리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